스타리아 되게 좋은데? 지금까지 나온 국산 SUV, 미니밴 이런 차들 중에서 뒷자리가 제일 좋아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시작 스타리아를 시승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타렉스의 후속 모델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미래의 자율주행의 목적 기반 자동차 PBV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강조를 하는 그 차, 그게 바로 스타리아입니다. 일단 시승한 차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차는 종류가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구분을 좀 하자면요, 이날 시승한 차는 모두 2.2L 디젤 엔진의 7인승 라운지 모델이에요. 인스퍼레이션 단일 트림으로 4,212만원이고요 보스 오디오가 65만원, 컴포트 2가 53만원, 빌트인 캠이 60만원, 이렇게 더해서 총 4,390만원입니다 제일 비싼 스타리아죠. 스타리아는 라운지와 투어러 그리고 카고가 있습니다. 라운지는 9인승과 7인승이 있는데 실내를 더 고급스럽게 만든 걸 라운지라고 하고요. 외부에는 동색의 크롬 몰딩을 사용한 게 특징이고요. 실내에는 투싼과 같은 오픈형 클러스터, 그러니까 계기판이 위에 지붕이 없는 스타일의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죠. 투어러 모델은 11인승과 9인승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스타렉스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11인승은 좌석이 1열부터 3323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9인승도 333 이렇게 되어 있죠. 라운지는 9인승이 2223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는 투어러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카고 모델이 또 있습니다. 뒷칸을 짐을 싣도록 만든 건데 3인승과 5인승 카고가 있어요. 3인승은 1열에 좌석 3개, 맨 앞줄 하나만 있는 거고요. 5인승은 반대로 1열에 2개만 있고요. 2열에 좌석 3개를 넣어서 총 5인승으로 만든 거죠. 시트 배열이 이렇게 다양하고 라운지, 투어러 이렇게 또 나누고요. 그 안에서 라운지는 또 프레스티지,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나누고, 투어러와 카고는 스마트와 모던으로 또 등급을 나눠서 총 10가지 종류의 스타리아가 나오게 됩니다. 리무진 버전도 있기는 한데요, 이날 시승 행사에 잠시 전시는 했지만 아직 출시는 안 했어요. 시승은 일산에서 김포를 오가는 구간에서 이뤄졌고요. 2열, 그러니까 스타리아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좌석에 앉아서 시작했습니다. 이 차를 보여주면서 현대자동차는 한 번도 짐을 싣는 장면 이런 거를 내놓지 않았죠. 계속 고급스러운 차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운전하는 분이 계시고 저는 뒤에 탔죠. 라운지 7인승의 2열 시트는 안락함을 강조합니다. 9인승 2열 시트는 회전을 강조하는 것과 좀 다르죠. 이 라운지 7인승 2열 시트 대단한데요,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고급 승용차에서 보던 원터치 기능도 들어갔어요. 당연히 열선과 통풍도 들어갔고요. 일단 이 라운지 7인승의 시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 만들었네요. 이 시트가 길이도 넓고요, 제 종아리 보면 끝에까지 다 커버를 해주거든요. 꽤 큰 의자예요. 큰 의자를 중앙에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게 중앙에 놔줬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보기에도 되게 이쁘고 단단하게 잘 만들었어요. 유격 같은 게 이런데 팔에 거의 없는 정도고요. 창문은 이렇게 손으로 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전동은 아니죠. 햇빛 가리개가 위에서 내려와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는 창문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구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창문을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선바이저를 어쩔 수 없이 밑에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창문이 옆으로 열리는, 조금만 열리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에서 내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훨씬 작동하기가 편해요, 운전하면서. 이 천장 재질은 스웨이드로 다 정리를 했어요. 요 옆에 필러도, B필러도 스웨이드 재질을 넣었고, 전반적으로 마감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스타렉스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시트벨트가 어깨에서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어깨에서 딱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공간 면에서는 진짜 훌륭하네요. 높이도 꽤 높고, 이 천장에서의 높이가 지금 이게 130이에요. 여기가 이 선루프부터 따지면은
네, 요거는 140이네요. 130에서 140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 앉은 키 높이도 굉장히 편하고요. 사실 제가 앉은 자리부터 저 조수석 저 끝에까지 지금 발이 안 닿는 저기까지가 여기가 1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높이가 140, 130 정도 되니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거의 정사각형의 자기 공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창문 개방감은 사실 2열, 3열보다는 1열이 굉장히 넓어요. 거의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 엉덩이보다 조금 위에서 그냥 바로 창문이 시작되는 느낌이고요. 이런 잔진동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거는 지금 잘 해결이 안 됐어요.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이 아직은 있네요. 사실 이런 단단한 진동들을 차체에서 잘 잡아줬다기보다는 시트에서 굉장히 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트가 좀 말랑말랑하면서 마지막 진동이 시트에서 상쇄가 되고 있고요. 하체에서 오는 진동들은 그대로 좀 꽤 살아있어요. 특히 그게 잔진동 같은 것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차가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좀 단단한 세팅을 했긴 했을 텐데, 라운지라고 하면은 좀 더 옵션에라도 좀 더 좋은 서스펜션, 좀 더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중간 지점에는 현대자동차가 스타리아 이 차가 보통이 아니다, 예사차가 아니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만든 뭔가가 있는데요. 극장처럼 아주 어두운 공간을 만들고 스타리아 리무진을 놓고 배경은 우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리아를 출시하면서 우주로 나가는 거죠. 스타렉스의 이미지는 벗어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리무진 모델은 천정을 조금 더 높였죠. 스타리아가 기본적으로 높이가 2m예요. 라운지나 투어러는 1990mm이고요. 카고는 딱 2m예요. 근데 리무진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2.2m가 넘으면 지하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조금만 높인 걸로 보여요. 속을 좀 살펴보면 대형 화면도 보이고요. 천정은 조명을 별도로 설치한 거, 이런 거 정도가 보이네요. 외부를 살펴보면 디자인은 사진에서 보던 것하고 똑같죠. 흰색도 의외로 괜찮아 보이고요. 제가 시승한 은색도 꽤 괜찮아요. 창문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많이 뚫어놨는데 운전석에서 앉아서 창문을 내려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죠. 여기까지만 내려갑니다. 요거 안전을 위해서기도 하고요. 더 이상 내려갈 공간이 없기도 해요. 사실은 낮은 높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쁘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핀이 들어있어요. 공기 저항하고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핀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고요.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심플하다. 뭐 별다른 게 없고, 버튼을 눌러서 여는 거는 예전에 카니발이나 이런 차들하고도 방식이 같죠. 여기에 버튼이 있는 것도 같고요. 문을 이렇게 당겨도 되고요, 눌러도 되고요. 네, 닫히다가 여기에 센서가 터치가 이렇게 터치가 되면은 다시 열리죠. 이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 타기 위해서는 시트를 당겨야겠죠. 옆으로 시트가 이만큼씩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2열을 꽤 뒤로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도 3열 공간이 꽤 여유가 있어요. 이거는 2열보단 시트가 엉덩이 부분이 밑에가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한 뼘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나올 정도로 꽤 공간이 넓고요. 7인승이기 때문에 이 벤치 시트 하나가 붙어 있는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좀 아쉬운 거는 벤치 시트에 아이스픽스가 없어요. 아이들 앉게 아이스픽스가 좀 있어야 카시트를 뒤에 보내고 어른들이 좀 2열에 편하게 앉을 텐데, 그건 좀 아쉽게 돼 있고요. 3열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줬으면 어땠을까. 암레스트도 없고 이 3열은 거의 그냥 깍두기처럼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트렁크 공간은 이 뒤에서 이 레버로 시트를 이렇게 밀고 당길 수가 있어요. 이게 3열을 이게 제일 최대한 밀은 상태고, 자, 지금 3열은 뒤에서 레버를 당기면은 엉덩이 부분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당기면 올라오죠. 엉덩이 부분을 세우면은 2열과 3열 사이에 좀 큰 짐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고요. 3열 시트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네요. 실내에는 현대차가 최근에 많이 보여준 기능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투싼에서 보여줬던 불쑥 솟은 화면, 위에 햇빛 가리개가 없는 거죠. 화면이 운전대 앞에 딱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10.25인치 화면이 들어있습니다. 화면 속의 구성은 최근의 현대차하고 동일하고요. 후석을 보여주는 카메라에 카페이 이런 기능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공간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보면은 요런데 수납 공간이 있어요. 조그맣게 수납 공간, 밑에 고무 패드도 돼 있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여기에 USB도 들어있죠. 그리고 옆에는 컵홀더가 하나, 여기다 컵을 놓을 수 있게 이렇게도 돼 있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네, 키. 그리고 요 옆 중앙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스마트폰은 여기다가, 전화기는 여기다 놓으면 돼요. 무선 충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비상등이 굉장히 크죠. 아래로 이제 내려와 보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다 컵을 집어넣을 수 있게 컵홀더가 돼 있고, 그 사이는 워크스루 아예 그냥 통로가 돼 있죠. 아이오닉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도 뭔가 작은 공간이 이렇게 있고, 12V 단자도 있고요. USB 두 개가 양쪽에 있고, 요 밑에도 뭔가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아주 많죠, 여기저기. 그리고 위에는 선루프를 조작할 수 있고, SOS 버튼, 빌트인 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하이패스 카드를 넣을 수 있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그렇게 막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꽤 통통통통 하는 느낌이 꽤 있고요. 이거는 비교하자면은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통통거리는 느낌. 요런 때 넘을 때 보면은 휠 베이스도 늘어났는데 기존 스타렉스보다는 확실히 승차감이 좋아졌어요. 스타렉스와 카니발 사이에서는 카니발의 한 80% 정도까지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상당히 좋은 부분의 대부분이 7인승 시트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11인승 시트는 아직 주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2.2 디젤 엔진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네요. 지금 상태에서 말이죠. 지금 괜찮아요. 이 차를 과속 방지턱, 네, 과속 방지턱 넘는 느낌이 좀 이렇게 말랑보다는 단단.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좀 단단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단단한 쪽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머지 이제 이런 레버들이나 조작감, 버튼의 마감 이런 것들은 이거를 승합차, 그러니까 상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승용차에서 우리가 최근에 신차에서 봤던 것들, 그런 요소들이 다 지금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있네요. 이 차는 충돌 안전성 테스트에서 자체적으로 한 실험에서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랑 비슷한, SUV와 비슷한 정도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거는 기존의 스타렉스하고 이 차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이제 완전 새로운 시대의 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타렉스를 타면은 저희가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것도 있는데 이런 정도 승차감이 아니었어요. 스타렉스는 9인승이건 11인승이건 막 단단해가지고 통통통통통통 튀는 그 화물차를 탄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상당히 카니발 같은 승합의 SUV, 미니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카니발 리무진이라든가 일반적인 카니발 이런 차들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이 옮겨올 것 같기도 해요. 앞에 자동으로 지금 속도를 줄여주고 있죠. 이야, 이게 역시 좋아요, 이런 기능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잡아주고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 됐고, 지금 거기다가 구간 단속을 인식을 해서 지금 여기 속도 맞춰서 가고 있죠. 이게 보통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거를 보고 하는데 그게 안 나타나도 여기 꽤 먼 거리에 저 디스플레이가 나름 잘 보여요. 근데 글씨가 좀 작아. 저런 거 좀 크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비는 이 차가 지금 35.2km 정도, 2시간 정도 탔는데 10.8 정도 나오네요. 이게 차선을 잘못 인식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차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뭔가를 인식해서 스티어링을 꺾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차선을 인식해서 잡아주는 기능에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자,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를 시승했습니다. 시승 행사에서 전체 2시간 30분 동안 운전한 거라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스타리아에 대해서는 카고, 투어러 이런 모델들처럼 다른 차에 대해서도 찾아가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그때 알람 메시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